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대학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연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현인의 길을 같이 함께 걷고 있는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58강으로서 화학격의 성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격은 또 다른 말로 치면 화기격 혹은 합화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행의 고리는 일단 생의 고리가 있죠. 상생의 고리가 있고, 다음에 상생의 고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고리를 의미하는 것인 거고, 이 상생의 고리인 오각형 안에 별표로서 형성되어 있는 상극의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상극은 공간의 변화를 의미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간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렇게 간합으로의 변화, 즉 인간사에 비유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는 어떤 행적 변화를 의미하겠죠. 이런 간합, 즉 일간이 다른 어떤 합의되는 어떤 오행과 천간과 만나서 제3의 오행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격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하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한번 오래간만에 절대완전원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완전원이 뭐라겠습니까? 우리 학문의 모든 기본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음양오행설, 음양설의 가장 기본, 출발의 가장 근원, 즉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생각하고 생각한, 가장 의심하고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유의 기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어떤 원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원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으로서 생기는 원, 즉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볼 때 절대 완전원이면서 세상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시각일까요? 일단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라보는 시각, 원이구나, 원의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원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원이라기보다는 원 속에는 어떤 오각형이 존재하는구나. 이 오각형이 뭡니까? 우리가 알기는 오각형은 바로 그렇죠? 목, 화, 토, 금, 그렇죠?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에 뭘 의미합니까? 상생고리를 의미하는구나. 목과 화의 개념을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둘은 상생이 아니고 그냥 생이죠. 목생화입니다. 이건 편생이죠. 화와 토를 보든지, 토와 금을 보든지, 금과 수를 보든지, 각각의 오행은 편생, 일방적인 생을 이루게 되고, 이 생이, 각각의 편생이 모여서 5개가 다 고리로서 형성이 될 때 이것을 상생이라고 표현한다겠습니다. 그래서 상생,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것이 바로 그 오행의 원 속에 들어있는 오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시각, 원의 시각에서 다시 정확히 보는 시각으로 보니까 오각형이었는데, 이것을 또 다른 시각, 즉 오각형이 원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이 오각형의 상생고리 속에는 뭐가 있더라? 상생고리 속에는 바로 서로 상극이라는 단계가 있더라. 이 극이 뭡니까? 결국에는 합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수와 목 사이, 수생목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게 보이는데, 수생목, 목생화로 보이는데 사실은 수생목, 목생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이 오행이 아닌, 오행에서 갑병무경이면 양간끼리는 생을 하고, 양간끼리만 생을 하는 거죠. 음간끼리만 극을 하고 생을 하는 것인 거고,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은 음간끼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간으로 딱 벌려놨을 때는 갑이 을을 생하고 을이 병,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주학은 십간으로 벌려놓은 상태가 되죠. 그래서 5개 오행이 서로 순세가 된다든가, 그래서 혹시 재성이 관성을 생한다든가, 재생관 내지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든가,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고전에서 얘기하는 관인상생, 이것은 사주에 관이 있고 인성이 있을 때 관에서 인성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행은
물론 굳이 흘러간다면 양간길이나 음간길이 구조가 돼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 목이 화로, 수가 목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는 무슨 수입니까? 임수와 계수죠. 이 계수는 간목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이 흘러가고, 자, 흘러가는 현상이 되고, 하지만 이 간목은 그냥 무조건 을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자, 토를 기토와 합해가지고 기토를 경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 자, 간목이 기토로 간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렇게 논리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기토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경금으로 가는 거죠. 기토와 경금. 경금은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을목을 합하는 거죠. 을목을. 그래서 자, 어디로 갑니까? 기토는 을목은 간목과 을목이니까 을목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이 합의놀이입니다. 이 을목. 그럼 을목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 을목은 병화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럼 병화로, 즉 을목은 다시 병화로 움직이는 것인 거고, 이 병화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신금으로 가죠. 금을 극해서 신금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신금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 임수로 가게 되죠. 신금은 임수로. 그리고 임수는 다시 정화로 가게 돼 있죠. 정화. 어디 있습니까? 화의 개념인 거죠. 자, 이 정화는 다시 무토로 가고 무토는 계수로 가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간목과 을목의 큰 흐름 속에는 기토와 경금이 있다는 얘기 들어가는 거죠. 기토와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병화로 흘러가는 것인 거고, 병화와 정화 속에는, 이 정화 속에는 여기 신금과 임수가 있다는 얘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볼 때는 목, 화, 그 다음 토 이렇게 흘러가 주지만 이 안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 안에는 바로 다시 이 목 속에는 토금, 목과 정상반되는 토금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운의 패턴이 크게 볼 때는 이런 흐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부분도 이렇게 요 부분을 확대시켜 놓고 보면은 요게 갑과 을을 이렇게 보면 요 확대시켜 본다라면은 이 부분 속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 속에 사실은 또 다른 패턴, 이렇게 한 패턴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프랙탈처럼. 그리고 이걸 또 확대시켜 놓고 보면 또 여기도 이렇게 또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항상 최고 잘 나가는 정점에도 문제는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절처봉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얘기는 사주는 목이 용신이라 치면 토금이 최대 기신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에 가장 잘 나가는 용신 시기에 토금의 시기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 거고, 거꾸로 또한 목이 최대 기신에서 가장 힘들더라면 이런 큰 시기에도 바로 좋은 흐름의 시기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의 변화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런 변화가 또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런 변화는 그 합을, 천간, 간합을 가져온다겠죠. 천간은 절대 마주보는 1대1로 마주보는 관계 속에서 극과 재의 관계 속에서 합이 성립이 된다겠습니다. 이걸 또 거꾸로 표현한다면은 이 목이 화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냥 화로 변화되는 것 같아도 경금이 을경 합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금이 목을 극해서 화로 변화가 된다. 즉, 이 목 플러스 금이 돼야지만 이것이 화로 변화가 된다. 정반합처럼 이러한 논리로도 표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사의 흐름이 되고 우리가 나중에 실제 사주를 해석해 나갈 때 이런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해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현실의 상대적인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 하나를 했을 때, 꽃다발 하나를 사가지 갔을 때 참 복잡합니다. 우연히 누가 주어서 꽃다발을 들여다 줬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의미는 마음이 있거나 축하를 해줄 때 사다 주지만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번 망설이다가 진짜 여러 번 망설이다가 한번 사갈 수도 있겠고, 정말은 장미꽃을 주고 싶었는데 장미가 다 떨어져 살 수 없이 페레이꽃을 사갔을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실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되 실제 절대와 상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하객격 아니면 합이라는 개념들은 바로 보면은 굳이 오각형의 개념이 아닌 별표의 개념 같은 겁니다. 별표 개념이 뭡니까? 바로 상대적인, 즉 합에 의한 변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기하는 것, 즉 하나의 원과 그 다음에 하나의 오각형과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른 우리 별표죠. 별표 그림이 좀 그렇네요.
대충 그렇게요. 자, 원과 오각경과 별표, 이게 뭡니까? 보이는 시각, 좀 더 깊게 바라보는 음양의 시각. 아, 생이야. 아니야. 그 다음에 다 있어. 음과 양, 양도 있고 음도 있고 해서 골고루 같이 바라보는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이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이 모든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사주를 도사가 되기 위해서요. 누구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개념들은 버리십시오. 보다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실제 저는 도반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현명하게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질 현자 쓴 이 현자의 개념이죠. 현. 뭡니까? 자, 항상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현인의 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현인. 이 현인은 뭡니까? 성인이 아닌 현인. 성인은 생이지지자,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칩니다. 물론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성인으로 치지만, 예수님이 됐든 누가 있든 그들이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이랬던 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속에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해갔던 개념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애초에 타고났던 성인이라 치고, 감히 뭐 그들하고 우리 범인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들처럼 성인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노력하면은 바로 성인 다음 가는 현인 혹은 현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현자는 뭡니까?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허상, 집착 내지는 이런 허상과 집착 이런 것들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쓸데없는 곳에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우리 문화생들은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참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때에 따라 상당히 그냥 획기적인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동양의 3,000년 혹은 5,000년 역사를 바꿀 정도로 대단한 학문 자체를 그냥 이렇게 매스컴에서 공개한다 해서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연이 되는 사람 모두가 이렇게 현인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중에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라고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넘고 웃으면서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부를 할 분들은 그것도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반들에게, 우리 문화생들에게는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아주 깊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히 숙지를 해주고 몸에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란 조건이 붙은 가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정언 명령으로서, 칸트가 얘기한 정언 명령으로서 그냥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는 그 고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난 뒤에 우리가 만약에 운을 해석하는 차원에서도 운에도 절대운과 상대운의 개념이 있는데, 상대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하려면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와 같은 삶이 돼줄 때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현인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현인은 뭡니까? 제가 우리 이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금 볼 때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갖고 가는 뜰이라고 하죠. 뭔가 갖고 가는 큰 틀이나 정원, 마당 이런 개념은 뭔가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뜰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뭔가 좋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가는 뜰, 정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의미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원이죠. 동산, 하나의 동산을 의미하는 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겠고, 이게 마당 정자, 마당 정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뜰, 하나의 그다음 동산. 그래서 정원, 원정, 정원이 되겠죠. 이 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현인이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나갑니다. 성당을 나갑니다. 절에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은 정말로 남들한테 손가락 받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을 안 갖는 것보다는 갖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더 많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고 안 갖고보다 그 신앙생활 하든 않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물며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더 문제가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죠. 자, 정과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석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좀 큰 집이라는 또 특히 마당 큰 집 하자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하자, 그리고 원자, 그 다음에 정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원정 명리학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 학회 모임을 만들어 놓고 같이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보통 제가 그 하자를 쓰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호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를 많이 줘가지고 자기 개념도 잡지만,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세속적인 운이 이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하자의 그 호보다는 이 원자, 정자의 호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현인의 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호를 부여합니다. 그 조건이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소한 자기 삶의 패턴과 주변 사람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삶의 패턴에 대해서 정확히 조언해 줄 정도가 되면은, 알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선지자 내지는 앞서가는 사람 역할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인격이 돼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현인의 도를 수련하면서 최소한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는 이 원자의 호를 주고요, 여자들에게는 정자의 호를 줍니다. 그래서 원래 세속에서는 정원이라는 어떤 순서가 되지만 현실 세계는 음양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원정에서 하원정 명리학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학 명리학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같은 이런 내용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한 현자의 호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제가 뛰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로서 같이 묶어놓고 조금 더 이렇게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을 좀 리드하고 조금은 자신을 회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조금은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원의 고리에서 별표에 해당되는 합, 이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합의 논리, 이것이 바로 또 합이라고 부르면서 간합, 변화, 세속적인 변화들을 의미하는데요. 사주 자체가 자, 태어나기는 목이나 화, 토, 금, 수 중에 어떤 거 하나로서 태어났다고 쳐도 자, 봅시다. 사주가 간목일간에 태어났습니다. 간목일간에. 자, 간목일간에 태어났는데, 이 간목일간에 태어난 사람이, 자, 보통은 그 간목으로서 살아가죠. 자, 간목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간목의 특성이 뭐죠? 자,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다, 큰 나무다, 이런 것들은 버리라겠죠. 간목의 특성, 자, 봅시다. 1번.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목이지만 실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2번. 최애 관점인 개수.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번 뭡니까? 기토.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했죠. 그래서 이 실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습성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수, 이것이 기토, 이런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간목은 목의 특성보다는 그 인성, 수의 특성과 재성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학자적 성향이 먼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목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기토를 이렇게 만납니다. 자, 기토. 이 사주가 기토를 만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갑기토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죠. 갑기가 합하면 뭐가 됩니까? 토가 되죠. 자, 한번 체크합시다. 갑기토. 그 다음에 을, 경, 금이 됩니다. 그리고 병, 신, 수가 됩니다. 정, 임, 목이 됩니다. 그리고 무, 개, 화가 됩니다. 여기에 갑기, 토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토, 금, 수, 목, 화. 이것이 간합의 변화라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변화가 쉽게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예, 정임합이라겠죠. 왜 그렇다겠습니까, 여러분?
다 강에 나온 거니까 간단히만 합니다. 자, 나머지 4개는 각각 이 합에 해당되는 오행 중에 하나가 합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갑기토로 변화가 될 때 이 갑목과 기토 중에 하나는 이 토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갑목, 싫어한다는 것은 극과 재의 형상을 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 바로 토하고 극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을경에서는 뭐가 싫어합니까? 금은 좋지만 을목이 싫어하죠. 병신에서는 자, 병화가 수하고 극하니까 싫어하죠. 신금 문제 없는데, 무게에서는 개수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정임에서는 아무것도 싫어하는 것이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경우 중에서 합격이 가장 성립이 잘 되는 건 어떤 거일까요? 예, 바로 이 정임 합목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뭐 잘한다 아니면 혹시 이유를 아는 선지자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아무나 합을 잘하니까 유정하다, 혹은 뭐 또 너무나 합을 잘하니까 이 정화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성이, 예전에 여성을 안 좋게 봤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고 합을 잘한다 해서 뭐 음란하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음란지압, 뭐 바람둥이 사주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음란이나 바람둥이 같은 경우는 논리의 오바가 된 것이죠. 이것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럼 이렇게 요 사주에서 의미할 때 이렇게 애초에 갑으로 태어난 사주가 기토를 만났을 때 이 사주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원래 간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이 되면은 바로 왕토, 토로 변해버립니다. 그 얘기는 일간 자체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애초에 간목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때부터는 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것을 화기격, 합화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합이 되는 오행이 일간하고 붙어 있어야만이 합이 되지. 만에 하나 간목이 있고요, 여기에 무토가 있고 이 안에 기토가 있다, 여기 또 일지가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이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은 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옆에 인접해 있어야만이 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지지 역시 마찬가지죠. 지지 역시 합과 충 이런 것들은 인접해 있어야만 가능하지, 중간 다른 게 있다면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합의 형태나 양상을 띠고 있어도 합이 되지 않는 현상, 이해하시겠죠? 자, 또한 이렇게 갑이 있을 때, 자, 기토, 갑. 흔히 이런 경우를, 이렇게 형성된 경우를 뭐 투합, 뭐 쟁합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많이 합니다. 투합이니 쟁합이니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일간입니다. 때문에 일간은 쉽게 합으로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합은 완벽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지의 합처럼 이 합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기토는 연간에 있는 간목과도 합이 되고 일간과도 합이 되는데, 실제 이럴 경우는 일간하고 합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연간의 간목과 합을 함으로써 그냥 성정을 상실해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주가 합이 됐다고 칠 때, 합이 된 사주는 운에 의해서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인해서 합이 풀린다거나 이런 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화합물처럼 완벽히 변화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합물은 화합되지 않았지만 섞여 있는 개념인 거죠. 혼합물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부부가 이렇게 붙어 있다, 결혼했다는 것은 그건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 애정행위를 통해서 애가 자식이나 자녀가 나왔다. 그 자녀는 다시 그 자녀 부분을 남자 딸, 여자 딸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화합물이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자녀가 나왔다는 개념, 이 자녀의 개념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바로 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대 아니면 자녀가 되지 않았거나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것들을 비유한다면 합운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간목이 기토와 이렇게 붙어는 있을 때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합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합이 되는 것과 합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우, 이런 경우를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기격이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은 몇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그 뭡니까? 월지에 합화된 오행의 길을 타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고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고전에서 어떤 그 원칙은 거기서 출발은 했을 때 고전의 개념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어차피 음양오행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같은 논리 속에서 좀 더 체계적인 개념만이 갖춰져 있을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인데, 첫째, 합이 될 수 있는 조건과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따질 때, 일단 합이 된다. 합이 될 때는 첫 번째, 사주천간에 이 합화오행을 거스르는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천간에 합화된 오행을 거스르는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천간에, 이 간목과 기토 중에서 합을 거스르는 건 뭡니까? 목이 거스르죠. 무슨 얘기냐고요? 이 토를 갈 때, 토는 같은 토지만 목은 극하는 거기 때문에 거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지와 연지 중에 항상 합은 일간과 월간, 일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은 건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중에 합을 거스르는 세력이 뭡니까? 이 토를 거스르는 것은 극재이기 때문에 수와 목을 의미하죠. 그건 뭡니까? 갑, 을, 병, 정. 이 갑을병정이 있긴 있으되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든다면은, 병화와 신금이 있다고 칠 때, 그 다음 나머지 이 사주 중에 이쪽 어느 한 군데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이 둘 중에서 합을 거스르는 건 뭡니까? 병신은 수로 가니까 수를 거스르는 것은 화와 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토는 병, 정, 무, 기, 이 네 가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병정 무기가 천간에 거슬러 만드는, 그 얘기는 무토가 있고, 이 무토가 있고 지지에서 진토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기토라, 아니면 병화,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경우는,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는 일단 화기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합화오행. 합화오행이 최소 월, 시지 중 한 곳 이상의 근을 해야 된다. 한 곳 이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월지나 시지 중. 그러니까 합화오행이 월지, 시지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합화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을목과 경금, 이런 사주체가 있다고 칠 때, 을목과 경금이 있다고 칠 때, 을경금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냥 사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병, 여기 무, 병신, 여기에 무, 경자, 이런 일 없죠. 이렇게 예를 들어 친다고 칠 때, 여기에 을유, 여기에 무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을경이 합이 금이 되는데, 여기에 첫 번째 거스른 세력인 그 목과 화가 천간에 있는가 했는데, 여기 병화가 있지만, 병화는 현재, 병화가 뿌리가 있네요. 일단 이것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합석이. 그런데 이게 관계없다 칠지라도, 을경의 금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뿌리가 내렸냐, 월지에. 즉, 지장간, 즉, 뿌리가 내렸다는 거,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장간에 뿌리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계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월지 시지에 지장간에 뿌리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1번의 조건이 통과됐다 치더라도 제2번의 조건에서 합화된 오행이 월지나 시지 둘 중에 아무 곳에도 그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합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 이것은 큰 조건입니다. 이것은 절대 대원칙이니까 예외가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또한 이제는 지금은 1번의 조건은 천간의 합화 오행.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1번의 조건은 합화에 해당되는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죠. 2번은 여기에 합화 오행 중 합화에서 해당되는 오행 중에 합을 거스르는 오행이
합을 거스르는 오행이 월지, 시지 이 두 군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무조건 안 됩니다. 혹은 월지나 시지, 일지 중에 한 군데 뿌리만 내리고 두 군데 이상, 이곳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합의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무토와 계수를 얘기할 때 이 중에서 합을 거스르는 것이 뭡니까? 무토 계수의 합을 거스르는 것은 이 계수가 거스르죠. 이 계수가 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계해월 그리고 무자일 이 두 개가 돼 있다든가, 혹은 이쪽에 또한 그 뭐 진월인데 진월에 진 중에 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월지나 시지 두 군데 동시에 근을 하고 있다라면 일단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즉 이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일단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단 여기에서 정임한목은 거스른 세력이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임한목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 3번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즉 쉽게 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겠죠? 한번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사주의 격용을 한번 다 분석해보는 겁니다. 물론 첫째 화기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야겠죠. 자, 어느 것이 화기격이 되고 어느 것이 화기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제일 먼저 이쪽부터 봅시다. 그 무술, 기미, 갑술, 계유. 물론 이 사주 특성은 간목입니다. 일단은 자, 간목과 기토 이렇게 해서 합화토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진다 하겠습니다. 합화토격. 그러면 갑기토를 따질 때 갑기토, 이 토를 거스르는 제 1번 조건, 합하기를 거스르는 세력이 뭡니까? 자, 목과 수. 그럼 갑, 을, 병, 정. 이 네 개가 천간에 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따져야겠죠. 여기 보면 현재 자, 이 계수 바로 갑을 병자는 갑을 임계죠. 임계입니다. 현재 보니까 이쪽 무토는 합화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계수는 합화를 거스르는 것. 여기서 하나 정의를 한번 해나갑시다. 갑기토가 된다 할 때 여기에는 틀림없이 자, 이 토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를 도와주는 화, 그리고 화의 오행이 있고, 토를 도와주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금의 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기 내지는 생의 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하는 수와 목의 오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칠 때 나중에 이제 아까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하고도 실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주의 분위기가 그 합화를 도와주는 개념이 들어갈 때, 도와주는 형상으로 있을 때는 쉽게 합격이 되는데, 또한 어떤 경우는 예의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합화를 도와주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화, 즉 토할 때 화, 병정하는 합화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합화를 방조하는 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나 금은 합화를 방조하고 그냥 두는 것이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화가 토를 생해주지만 토를 생해주는 것이지 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합화를 도와주는 건 오직 무토와 기토입니다. 즉 천간에 무토와 기토가 떠 있을 때는 그 합화가 오히려 애매한 조건일 때 합화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경일 때는 천간에 경신금, 정임일 때는 정임목일 때는 갑을목, 즉 합화된 오행만이 합화를 도와주는 오행이 되고, 합화를 생해주는 오행이나 설계해주는 오행 같은 경우는 방조하는 오행이 됩니다. 그냥 크게 방해하지 않는 오행. 그리고 여기 거스르는 세력, 합화된 오행과 재와 극의 관계에 있는 이런 개념들은, 이런 오행들이 바로 거스르는 세력이라 합니다. 즉 거스르는 세력은 재관, 그리고 식상과 인성은 그냥 방조하는 세력, 비견 겁재만이 합을 도와주는 세력, 이런 개념이니까 이걸 명심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개념으로 이 사주를 분석한다면은 이 계수는 합을 거스르는 세력이 되죠. 거스르는 세력. 그리고 이 무토는 뭡니까? 합을 방조하는 세력입니까? 도와주는 세력입니까? 합을 도와주는 세력이 됩니다. 도와주는 세력, 거스르는 세력. 그런데 1번 조건에 의해서 이 거스르는 세력 계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일단 합이 되지 않는다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계수가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그럼 활성화됐다는 건 뭡니까? 지지 중에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즉 충맞거나 충에서 깨지지 않은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여러분 지장간 자 미중에 미중가 뭡니까? 정, 을, 기. 그다음에 신, 정, 무. 그다음에 좀 뭡니까? 또 신정무죠. 신, 정, 무. 그다음에 경, 신. 경신, 신정무. 자, 볼 때 여기에 어디에 이 개수의 뿌리가 아무 곳에도 개수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개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조건은 통과합니다. 다시 한번 1번 조건은 뭡니까? 합화기를 거스르는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절대 합화가 되지 않는다. 근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간목과 기토 둘 중에 합화를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뭐 순서 관계가 굳이 없습니다. 둘 중에서 합화를 거스르는 것. 둘 중에서 이 합화를 거스르는 세력. 이건 세 번째 조건이 현재 얘기한 세 번째 조건이죠. 거스르는 세력. 혹은 합화오행. 합화오행은 뭡니까? 합화오행 토죠. 이 토가 어디? 최소한 월지나 시지 둘 중에 한 군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즉 지장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기는 자 봅시다. 월지의 이 사주 볼 때 월지는 미토니까 미정을기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시지에는 토가 없죠. 그러나 이 사주는 월지와 일지 이 두 군데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지는 나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적습니다. 일단 두 군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건, 즉 합화된 오행이 월지나 시지 중 최소한 한 곳 이상의 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을 봅시다. 세 번째 조건 또 뭡니까? 바로 거스르는 세력. 어떤 거스르는 세력? 1번의 조건은 이 합화에 소용되는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 오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3번의 조건은 합화에 해당되는 세력, 즉 간목과 기토 중에서 거스르는 건 누굽니까? 간목이죠. 이 간목의 세력이 월,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일, 셋 중에 최소한 두 곳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곳이 월과 시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 간목이 첫 번째 어디? 월지에 봅시다. 월지에는 미, 정, 을기니까 월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간목이. 그래서 일단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시지나 일지에 한 곳만 더 뿌리를 내렸다면 10.8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시지에는 유금에는 가불목이 없습니다. 경신만 있기 때문에 일지에 술토에도 가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무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는 세 번째 조건 통과합니다. 자, 1번 조건 통과, 두 번째 통과, 세 번째 통과.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합화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일간이 합, 화, 토. 일간이 토입니다. 그냥 왕토. 무토기토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합한 토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무토는 뭡니까? 원래 간목 입장에서 처음에 볼 때 이 무토는 양의 재성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바로 양의 비견이 됩니다. 양의 비견. 그래서 실제 용은 어떻게 됩니까? 용은 이건 격이 그냥 일간 자체가 원래 본 일간은 간목이겠고 그 다음에 격이 합화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일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격은 격 자체가 이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합화격에 대해서 격을 논할 때는 어떻게 논하면 되냐면은 합화격인데 순수 합화가 있고 옆에 이 합화는 종안격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안격과는 다릅니다. 종안격은 식상이 활성화되어 있을 수 없지만 이 합화격은 식상이 활성화되어 있어도 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턴을 갖는데요. 바로 이렇게 비견겁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양, 비, 무토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표현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용은 뭡니까? 용은 그냥 자체입니다. 합화 자체니까 그냥 토입니다. 사실은 이게 토. 그리고 희신은 토를 생해준 화. 왜? 조건이 일단은 종안격에 준합니다. 그리고 한신으로 칠 때는 금이 되죠. 실제 운의 추론에서는 대운상에서도 토가 제일 좋고요. 화나 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신은 뭡니까? 이 기신은 용신과 휘신 이제 기신은 바로 종안격에 준해서 관성, 그다음 최대 기신이 관성이고요.
관성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 두 번째 기신이 되죠. 그래서 관성과 재성, 관재 뭡니까? 토의 관과 재는 목과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바로 이 합화된 오행을 만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토를 만날 때가 가장 좋고 발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화나 금을 만나도 크게 무난하지만 합화를 거스르는 세력, 즉 합화된 오행의 재성과 관성에 해당되는 이런 운을 만나게 되면 많이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명주를 봅시다. 자, 이 명주는 또 같은데요. 무술, 기미, 갑술인데 시만 개유시보다 1시간 앞선 임신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조건 뭡니까? 갑, 기, 토를 거스르는 세력. 이것도 역시 임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수가 뿌리를 내렸는가? 앞에 개유일주에서는 개유사주에서는 그 수가 뿌리를 안 내렸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술, 미술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지장간에 수가 없지만 이 신금은 어떻습니까? 임수와 경금이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임수가 바로 신중에 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임수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갑기 토를 거스르는 세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화기격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화기격 성립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바로 내격 체계가 되죠. 그럼 내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격용을 또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자, 내격은 간목을 기준으로 해서요. 일간은 간목이죠. 일간은 간목, 양간 간목입니다. 양간 간목, 그렇죠? 그 다음에 격은 뭡니까? 격을 보면 우리 보다시피 자, 이 사주는 지금 토, 금, 수 뭡니까? 자, 수는 목과 한편입니다. 인성이죠. 사주 그래프를 그릴 때 간목이 여기에 임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비견겁전 없죠. 식상 없죠. 그 다음 무토, 기토, 재성을 가지고 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몇 점입니까? 임수는 현재 60점, 신금의 60점이고 이 무기토는 몇 점입니까? 자, 미 중에 토 100점, 여기에 30점, 20점 어떻습니까? 자, 100점, 30점, 20점, 총 150점. 무토 150점, 기토 150점 플러스하면 300점이 되죠, 원래는. 300점 마이너스 무기토가 겹쳤으니까 마이너스 150점 하면은 다시 그대로 150점. 150점 플러스 알파. 그럼 격이 뭡니까? 격은 두 개니까 양, 재, 무, 기, 토. 그 다음 용은 뭡니까? 용은 양인, 임수. 그렇죠? 그 다음 희신은요? 희신은 뭡니까? 희신은 인성이니까 인성, 비겁, 인, 수, 목. 기신은요? 기신은 재성이 기신일 때는 재성과 식상입니까? 재성 관성입니까? 두 개 반드시 기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재관, 토, 금. 그 다음 한신은요? 한신은 뭡니까? 화, 식상, 화. 이게 바로 이렇게 내격 체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일간이 간목이라는 것은 자, 두뇌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두뇌 플레이가 되고 또한 이 간목의 특성은 인성과 재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재성으로 구성되면 재성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인성으로 구성되면 인성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주는 격이 뭡니까? 바로 재성이 격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한 명주가 되고 지나치면은 눈앞에 이익만 탐할 수 있는 그런 명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양인 임수. 그럼 뭡니까? 이 양의 인성은 약간 기질이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기질적 특성도 가지고 있죠. 식상의 기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의 카리스마와 약간의 두뇌 플레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성실한 학자의 성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무술, 기미, 갑술, 을축 이 사주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사주는 갑기, 토 역시 토죠. 그럼 토를 거스르는 세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봅시다. 예. 을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거스르는 세력이 있죠. 뭡니까? 관성이죠. 그럼 이 첫 번째 조건, 갑기 토를 거스르는 세력, 을목이 천간에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화기격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럼 활성화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미중에 정, 을, 기니까 바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기격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기격이 성립되지 않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격 체계해야 되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간목일간에 인성 없습니다. 을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 없습니다. 무기토 재성 있죠. 차이는 아까 뭡니까? 이 사주는 이 을목이 월지에 100점을 가지고 있고 무기토는 대신 연월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몇 점입니까? 210점. 그렇죠? 플러스 알파. 그럼 역시 마찬가지 신약사주가 되죠. 그럼 앞에 명주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용이 뭐가 된 겁니까? 앞에 명주는 임수가 용이 된 거고 지금 이 명주는 그 을목이 용이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일간 똑같이 양간 간목이죠. 그리고 격, 양, 재, 무기토. 그 다음에 용, 여기서는 비, 을목 이렇게 됩니다. 용이. 그 다음에 희신은 이것은 비가 먼저입니다. 인성이 아니고 비인, 목, 수. 그 얘기는 이 비겁성이 올 때가 사회적인 어떤 성취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신은 어떻습니까? 기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 관, 토, 금. 한신은 역시 화가 됩니다. 식상화. 그런데 이 사주 특성이 뭡니까?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아까 전의 사주는 이 용이 양인성 을목이 임수가 되는 거고 이 사주는 음비 을목이 됩니다. 그럼 이 사주가 어떻게 변합니까? 앞에는 학자적 성향이 강해져서 강한 사주에다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음비는 가장 카리스마가 강한 현상이 되죠. 그래서 실리와 카리스마가 강한 그러한 사주로 변해버린 특성이 나타나게 변해버린 그런 사주가 되죠. 자, 근데 만에 하나 지금 이 사주에서 우리가 그 하나만 바뀐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꼭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 연주가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이 미가 깨지는 기축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기축에 기미가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들 칠 때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한번 이런 경우로 가정해 봅시다. 기축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축과 미가 충으로서 충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 중에 을목이 제 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바로 미중 을목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을목이 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화기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1번 조건 거스른 세력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2번 조건 갑기 합화에 해당되는 오행인 토가 어디에 들어가냐? 토가 월지와 시지 중에 한 곳 탔는가? 이건 두 군데 다 탔죠. 세 번째 조건 갑기 중에서 거스르는 목이 월지나 시지나 일지 중 두 곳을 탔는가? 타지 않았죠. 그래서 1, 2, 3번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떻게 됩니까? 자, 화, 토격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뭡니까? 토가 되는 거, 화토가 되는 것인 거고 희신은 바로 토, 화가 되고 한신은 금이 됩니다. 그리고 기신은 재관이 되는 그 목과 수, 재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화기격. 자, 오늘 강의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은 시간 아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전부 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전부 다 이 큰 틀, 대원칙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의 미미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정임 한목격은 1번의 조건을 제외한 2번 내지 3번의 조건은 예의조항이 된다는 것, 그래서 쉽게 합의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